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도 화끈한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뭐 화끈한 주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후속으로 그 F50이죠. 이제 두 가지. F50이죠. F50도 있고 F50 네네. 두 가지의 어떤 그 출발점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 네. 제가 PD님한테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야, 이걸 보니까 이게 A10에 F50을 갖다 붙여놨네요. 뭐 이제 동체 사이즈야 당연히 우리 그 F50이 짧죠. 네. 전체 뭐 날개 형상도 그렇고 예, 길은 짧고. 다 짧죠. 예. 근데 성능은 뭐 대등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대등하다. 예. 그 무장 뭐 탑재하는 게 근데 과연 그만큼 많이 탑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탑재 비슷하게 할 수 있다. 뭐 여기 말로는 최신 정밀 유도 무장, 다수의 표적 동시 공격, 야간 공격, 저고도 임무 능력 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A10이 여기 지금 뭐 그림에 나오지만은 네. A10은 못 하는 게 많은데 임무를 네. 단지하면 F50은 다 한다. 다 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 아, 그러니까 이거 국방부한테 이거 사라. 그러니까 지금 비교 차트를 보면은 네. A10은 못 하는 게 네 가지. 복자형의 F50은 세 가지죠. 근데 그러네요. F50 단자형은 다 돼. 다 수 있다. 다 되네. 예, 다 된다. 만능이네요. 그랬더니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논란이 됐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 수출 버전을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런 뭐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20년 전에 가까이 20년 전에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 뭐 기억이 참 되살리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KFX까지 논란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비행기가 팔리고 개발이 잘 되니까 다 이제 우리 국방에 취해가지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항공기를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다른 분들 하겠지만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예.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엄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 A50이나 F50 얘기하면 돌 맞아서 돌. 지금 뭐 수리온이나 LH 얘기하면 뭐 그렇듯이요? 지금은 이제 LH는 좀 갈려 있죠.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갈려 있는데 네. 수리온이 조금 계속 이제 여전히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수리온은 그 양산 계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네네. 중요한 거 육군하고 이제 방사청을 통해서 육군하고 계약한 거. 그게 이제 뭐 4차 양산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홍보하는 측면, 국내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뒤로 빼놨어요. 일단 뭐 소규의 목적은 홍보 목적은 다 달성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LH를 많이 내밀고 있죠.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서울 아덱스 지나면 바로 이제 양산 CJ 1호기가 등장해서 한번 공개 행사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때 한번 가셔야죠. 제가요? 또 안 좋은 기억 있으시지? 막 촬영을 다종다양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했는데 카이에서 하지 말라고. 내린 적도 있었지. 가고 싶지 않으시겠네. 가기 싫다니까요. 근데 그 조회수는 좋았어요. 나중에 다시 올리신 거. 60만에 좀 나왔어요. 그냥 인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LH는 수리온에 비교해서 인기. 이게 뭔가 했던 거죠. 뭐 여러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잘 찍으셨고 그때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잘 찍으셨고 네. 그 음악도 좋고 해서 조회수가 말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희 콘텐츠 쫙 내려보면은 제가 직접 사천에 가서 이 LH 헬기 이 비행 테스트 이걸 제가 찍었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LH 또 뭐 영상 촬영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카이가 싫으시면은 육군 항공학교에 인도한 거. 인도한 거. 네. 네네네. 거기 충청도예요. 그럼 한번 가보죠. 뭐. 거리도 가깝고. 예. 육군 항공학교 인도한 거. 그때 가면은 네. 또 신형 헬기가 있어. 미국제 벨 500호. 진짜요? 그 이제 두 가지 기종이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미리 봐서 해드리면 예. 우리 기자분들 보시면 또 이제 하반기 기다리시길. 그래서 항공학교를 이제 하반기에 가시면은 그 신형 헬기 두 종을 좀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또 해당되는 우리 항공학교 육군 항공학교에서는 아마 내년 봄에 공개 이렇게 행사를 할 거예요. 한 4월에서 딱 1년 후에는. 그렇군요. 신형 헬기가 이제 간만에 들어오니까. 네네네. 그거는 가실만해요. 같이 가시죠 뭐. 네, 뭐 거리도 뭐 딱 절반이니까.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카이에서 내놓은 이 카탈로그를 보면은 F50 무장 능력 추가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는데 발이 짧아. 야, 뭔 미사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일단 보면은 이거는 이 그림은 복자형의 F50에도 적용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네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이 없나요? 뭐 우리가 F16 미공군의 F16에서 운영하는 뭐 제즘
네. 제즈미나 제즈미아 같은 거 예. 그런 정밀 타격 미사일이 좀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한참 들어오고 이제 배치가 됐던 파바이도 있네요. 파바이. 파바이도 뭐 라이트형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적용이 돼야 돼요. 실제 현재 FA50이나 어떤 수출형, 네네. 수출형이 좀 폴란드 거리나 말레이시아 그 기종들이 네. 이런 정밀 공대지 무장을 이제 달아야 되는 뭐 중공지라고 했었어요 한때.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때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복장을 이제 개량을 이제 하는 사양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자형에도 한번 이렇게 딱 접목을 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전투기 성능이 뭐 행동 반경이 좀 짧더라도 나올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후속 발주할 때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아. 성공한 사례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선택한 예전에 호크 200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단자 1인승.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3개국에 수출이 됐는데 지금도 잘 쓰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 F50 단독 방송을 내놨을 때 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뭐 세월이 흐른 거,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네. 뭐 요구 조건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이급 전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수출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FA50을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스스로 사용을 해야만 해외 발주국에서도 호응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측면이 이제 부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수출 네. 시장에서 또 확보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이제 개조 개발을 FA50 복작이라도 할 때가 좀 오긴 왔어요. 그런데 대표님, 그 저희가 단독 보도한 방송에서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글들이 또 많았어요. 이 F50의 엔진은 FA50의 F404 엔진이 아니고 414. KF21의 F414 엔진을 달아야만 한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년 전에 그런 얘기가 그때 병행되는 얘기가 있었죠. 404를 다는 전투기지만은 414도 달 수 있다. 개조를 하면은. 아 그때도 예, 그랬습니까? 이미 그때 얘기 있었어요. 그때도 414 엔진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먹히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 그 엔진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더 고성능은 엔진을 달아보자. 그래서 충분히 카이가 주도해서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서 그 개조 개발을 좀 더 이거는 또 확장되는 개조 개발이죠. 좀 더 그냥 단순히 그 후방성을 띄어내서 아니면 페어링을 만들어서 아니면 공중구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추가되는 거죠. 엔진까지 하면은 본격 개발이기 때문에 개조 개발이기 때문에 네, 구조 변경이 상당히 일이 커지겠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네. 거꾸로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또 원한다면 아 원한다면 또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탄력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역시 414가 좀 더 비쌀 거예요. 가격 같은 그 시리즈. 아유, 그렇겠죠. 그럼 또 미국도 뭐 이게 네. 대량 확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자기들은 연구 검토, 비교 검토를 해서 효율성이 장기적으로 좋다 싶으면은 414를 요구할 수 있고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걸로. 근데 그냥 비슷하다 효율성 어떤 비용 들어가는 게 운영비가 비슷하다면은 404로 그냥 갈 수 있고. 결국은 미국 판매용이니까. 근데 뭐 역사적으로 어떤 엔진 발전사, 전투기 미국의 전투기 엔진 발전사라 보면은 네. 404 엔진을 제가 처음 어떤 그 미국의 잡지를 통해서 본 게 80년도, 81년도였으니까 그때 F20 타이거 샤크. 야, 80년대 와. 타이거 샤크 나올 때. 와. 그리고 그때 이제 저기 스웨덴에서 그리펜 개발 시작할 때. 그리고 X29라는 전진익기 할 때.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미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광고에 보면은 펼쳐진 광고에 보면은 네. 다 나왔어요. 야, 80년대 초반이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순간이었죠. 81년 2년도. 야, 근데도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고등학교 때? 아유,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워낙.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 때 그런 귀한 정보들을 어디서 입수를 하셨습니까? 아, 그때는 뭐 스마트폰은 당연하고 핸드폰도 그렇고 없죠. 인터넷이 아예 그런 없었죠. 게 아니 삐삐도 없던 시대인데. 오로지 TV, 신문, 영화, 그리고 서적. 신문, 예, TV. 그리고 나도- 수입 서적, 뭐 네, 수입 서적. 예, 예. 그것도 주한미군 부대에서 중고책, 헌책이 나오는 거, 흘러나오는 거. 그걸 일부러 사서 이제 가서 봤죠. 매니아들이 다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이제 막
용돈을 이제 받은 거를 꾸이기 꺼내서 이제 사서 보니까 이렇게 펼쳐 보니까 그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그 F404 엔진 적용된 기종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거죠. 진짜 매니아다. 근데 이제 F414는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예. 예, 그 역사 좀 등장한 역사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당연히 414가 좀 더 새 엔진이죠. 그렇게 양자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결국 대표님 말씀은 저희 구독자 말씀대로 이 F50에 F414 엔진이 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래성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지금 비교했다시피 404와 414의 어떤 그 간격, 탄생한 간격부터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네네. 그 가능하면 그 후속 버전을 채택하는 게 유리하죠. 좀 더 오래도 쓸 수 있고 후속 분수전 그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운영 유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414를 교체를 해야 된다. 414로 수출 버전에서는. 뭐 미국의 요구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뭐 카이오에서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그거를 기종을 선정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면 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근데 아직 뭐 그 전 단계니까 네네.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일단 그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일리는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런데 이 F50이 그렇게 행동 반경이 굉장히 짧네요. 지금 정확히 당시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단어는 A50으로 돼 있네요. 네, A50인데 네, 복자형.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자형 얘기 나오면서 다시 그 당시 뭐 관련된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단자형 하면은 또 행동 반경을 왜냐면 연료 탱크를 더 이제 증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늘어날 것이다. 네, 한 25% 정도가 현재 기준에서 확장이 더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 이제 이제 공표를 했죠. 네네. 근데 여기 더불어 이제 공중급유 기능을 또 추가를 하면은 공중급유 기능까지. 예, 수유받는 그 네네. 기능을 이제 추가 미국의 어떤 뭐 작전 요구 조건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더 늘어날 수는 있죠. 예. 뭐 공중급유 방식이 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분 방식이 있고 이제 프로브 엔트로그 방식이 있는데 뭐 미국은 그 두 가지 다 쓰니까 그래서 그 뭐 개조하는 사양은 뭐 별 문제는 없죠.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이 확정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냥 어떤 그 수출 시장이 해당되는 개조 1인승에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개조한다는 건 좀 약간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댈 것인가. 그렇죠. 카이에 자체 돈을 댈 것인지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뭐 국방부가 아니면 뭐 산자부 예산을 뭐 끌어온다든지 네네. 어떤 그런 지원이 있다 없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그래서 이번에 특징이 네. 어떤 기자님들 모시고 했던 그 내용들 특징이 네. F50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작년까지 이슈가 됐던 수송기 개발. 우용 수송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기가 쏙 들어갔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뭐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산업부 기자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관심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카이 자체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그 저희 네.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행사 DX 코리아 때 그랬죠. 아주 이슈였죠. 큰 이슈였죠. 근데 이제 이번 겨울을 이제 지나면서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네네. 쑥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카이에서는 이거를 뭐 프로젝트를 네. 뭐 포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계속 연말까지는 제대로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그 과정을 우리 그 해당되는 정부의 그 부서에다가 이제 좀 강조를 하고 네네. 하겠다는데 실제 그 기자회견 때는 뭐 그냥 그림만 살짝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워낙 뭐 그날은 이제 새로 오신 신임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강 사장님. 네, 강 대표님이 이제 네. 어떤 비전 제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회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할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 대표님이 공군 장군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기정은 이제 싹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봐. 예, 그래서 지나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F50에 비교해서 이슈가 좀 뒤로 이제 옛날 이슈가 밀렸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그리고 이제 F50은 이제 저를 이제 놀라게 만든 거고. 예. 놀라셨어요. 예.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날 바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속 방송을 이제 해설, 그거는 이제 일단 소식을 급히 전하는 이제 형식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후속에 좀 해설을 자세히 하자고 이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게 F50이 옛날 거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막 뒤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소위 이제 이 방송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시간을 많이 주면은 짠 이것저것 뒤져서 할 텐데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뒤져보니까 이 옛날 자료들이 마치 그냥 이렇게 차트로 있으니까 그냥 18년 전.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는 예. 영어로 얘기하시든지. 네.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보여드리면 되겠다. 예. 그래서 그냥 급히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슈퍼소닉 TV 단독 방송이 신문 기사보다 더 빨리 나갔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저희 방송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예. 이게 다 안 대표님 덕분이죠. 다만 저희가 죄송한 게 제가 클래식 변기 쪽은 좀 해설이 좀 자주 없었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이 클래식 변기 쪽에 아주 유능하신 분을 저희가 또 초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죠. 유모 대표님 아니십니까? 예, 프라모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예. 그분의 이 내공이 보통 아니세요. 제가 이제 뭐 친분이 있으니까 촬영할 때 주말마다 이제 방문해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감동을 이제 아주 그냥 감탄을 했던 그 내용이 그러니까요. 일본군 전차 폭망사. 또 이탈리아 전차 폭망사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유모 대표님께서 네네. 독일군 전차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세요. 아우, 전차뿐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네. 아우 그 독일군 전차 그거는 완전히 사라진 패망한 그 예전에 그 군대 아니었느냐 그런 뭐 다 공룡같이 사라진 전차를 뭐 재미있냐 했더니 그래도 자기는 재밌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 전차 2차 대전 때 폭망사를 이제 방송을 촬영하는 내가 보고 내가 감탄을 했죠. 재밌어가지고. 그분이 그 옛날에 이 밀리터리 잡지사 또 대표님 아니셨습니까? 그 잡지사 이름이 뭐죠? 제가 그 밑에 있었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별도의 여담이지만은 예. 우리 스튜디오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잡지 이름이 뭐냐고요? 컴뱃 암즈. 컴뱃 암즈. 예. 컴뱃 암즈 대표예요. 컴뱃 암즈. 그 사무실이 요 근방에 있었습니다. 저희 팬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에 작년에 이 스튜디오를 여셨을 때 내가 놀랬죠. 여기서 가깝다.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 그래서 컴뱃 암즈 얘기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런 아무튼 사연이 있었죠. 저희가 이 클래식 변기 쪽에 명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유모 대표님 한번 초빙해서 저희 슈퍼소닉 TV 또 알차게 방송 한번 또 여러분께 진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저희가 또 이 다음 방송 예고를 하자면 지금 이 카이에서 지금 전략적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이 수리온 그 LHL이 수리온. 이 수리온입니다. 수리온 아니고 수리온. 수리온. 예, 이거 했다가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욕을 겁나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템을 이제 뭐 비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원천, 그 원료, 소위 그 거슬러 올라오면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출발했나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용들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토대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길게는 못하고 짧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얘네들은 수출이 안 되는가? 물론 이제 그 벽을 이번에 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 뭐 KT-1이나 그 T-50, F-50을 이제 도입한 나라를 중심으로 수출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제 영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벽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물건을 사준 나라한테 접근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일단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작게 거의 그 시간 분배가 그날 기자회견할 때 끝에 무렵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 착안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이게 진짜 소위 원료가 어떻게 되나, 어떤 조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만 상당히 어렵게 만든 헬기예요 이게. 그 디자인 자체가 되게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도 잘 이렇게 저기 머리에 안 들어요. 너무 저도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소위 이게 일종의 뭐 저희 그런 그 일반 저번에 만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화. 어떤 만화 사건만? 한 분이 뭐 돌아가셨어요. 그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이 항공기 설계도 저작권이 되게 이제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조합. 그거를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뭐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언급할 그 내용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F-50을 얘기하면서 그 옛날 거 헬기도 한번 살펴보자. 수리온. 수리온. 그러면서 LH도 한번 살펴보고요. LH도 이제 제가 2014년도에 그 에어버스 당시 유로콥터 본사가 있는 마르세유를 이제 방문했을 때 한참 우리하고 이제 얘기가 끝날 무렵이었죠. 한국에서 이제 개조 개발 생산을.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1인 브리핑을 해줬는데, 그것도 상당한 부분이
상당 부분에 하여튼 프랑스 에어버스의 그 어떤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이제 와서는 좀 이렇게 밝혀드릴 수는 있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 그리고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또 양산 시제기가 나오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카이가 이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이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KF-21 수출형, F-50 미국 수출형, 뭐 미국으로는 TF-50으로 나간다고 해요. 네, TF-50에 이제 뭐 1인승, 2인승으로 나눠지겠죠. 네, 아무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미국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펴가지고 2028년도 이후에 정말로 이 F-50, TF-50이라고 했죠. 이것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 될 거라고 저도 보는 또 입장인데 그 네. 어떤 첫 번째 이유가 어떤 혈통 서로 어떤 그 관계가 친척이죠? 친척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술이 접목돼서 그러나 경쟁자들은 지금의 러시아, 중국 그런 기술이 유입돼서 네. 서방제 물건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 우리 이제 50계열, 50계열은 순수하게 미국 기술과 대한민국 기술이 딱 만나서 네. 그래서 저는 수출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고 봅니다. 먼저 번에는 한번 이제 실패한 적이 있었죠. 전략적으로 자국 내 대표 항공 제작사, 체계 종합 제작사인 보잉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 T7이 선정이 됐지만은 그거는 뭐 미국의 정치, 외교, 뭐 국방 여러 가지 이제 다 얽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선정이 T7이 됐죠. 그런데 지금 좀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을 또 미 국방성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로키드마트랑 공동 개발한 50계열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1인승 단자기 F-50 그 과거의 모습을 안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이 18이죠. 아. 그때 역사를 지금 다시 회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흥미로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연배가 좀 되시는 밀떡 분들도 이 향수에 젖어서 하하하하 웃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세월도 그만큼 빨랐던 거고. 네, 좋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 재밌는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슈퍼소닉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